명절 흥행 보증수표의 이런 귀환, 제작진의 숨겨진 의도는? 언제부터인가 명절엔 권상우라는 공식이 생길 정도로 권상우 주연의 영화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연휴 시즌에 개봉하여 가족 단위 관객들을 싹쓸이하는 흥행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특유의 친근하고 코믹한 액션 연기가 온 가족이 즐기기에 부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작 하트맨은 설 연휴라는 대목을 코앞에 두고 방학 시즌이긴 하지만 무려 한 달이나 앞서 개봉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수기 대작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화의 완성도나 흥행 파워에 대한 제작진의 자신감이 다소 부족해서 차라리 경쟁이 덜한 시기를 틈새 공략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과연 이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히트맨의 영광을 다시 한번. 제목이 주는 착시와 기대감. 영화의 제목인 하트맨은 자연스럽게 권상우의 전작이자 24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던 히트맨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히트맨을 연출했던 최원석 감독이 다시 한번 권상우와 의기투합하여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이번에도 권상우표 통쾌한 타격감과 배꼽 잡는 코미디가 결합된 코믹 액션 장르일 것이라 기대하고 극장을 찾았을 것입니다. 최근 권상우가 멜로보다는 몸을 쓰는 액션 코미디 장르에 집중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에 이러한 기대는 당연해 보입니다. 본인의 이름값으로 영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생긴 만큼 드라마보다 영화판에서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그의 연기 행보가 이번 작품에서는 어떻게 발현되었을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3. 액션은 거들 뿐 본질은 100% 로맨틱 코미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하트맨은 관객들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제목과 포스터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영락없는 코믹 액션물 같지만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작품의 정체성이 액션이 아닌 로맨스의 방점이 찍혀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초반부터 유쾌한 코미디의 톤의 매너는 유지하되 주먹을 휘두르는 권상우, 대신 기타를 든 감성적인 권상우가 등장합니다. 극중 권상우가 연기한 최승민은 대학 시절 잘나가던 락밴드의 보컬 출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왕년의 로커가 보여주는 엉뚱하고도 진지한 모습은 액션 없이도 충분히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그가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배우임을 증명합니다. 4. 1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엇갈린 운명의 서막. 이야기의 시작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시절 공연 멤버를 구하던 승민은 우연히 문채원이 연기한 한보나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공연에 초대하며 풋풋한 썸을 타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공연 당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승민은 보나를 위해 준비했던 노래를 들려주지 못한 채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남긴 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보나는 해외로 이민을 떠나 소식이 끊기게 됩니다. 이 도입부는 전형적인 첫사랑 클리셰를 따르지만 두 배우의 비주얼학과 풋풋한 연기가 더해져 설득력 있는 서사를 구축합니다. 돌싱 아빠와 성공한 커리어 우먼. 현실적인 재해 세월이 흘러 승민은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고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돌싱 아빠가 되었고 악기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보나와 재회하게 되는데 그녀는 해외에서 성공한 사진작가가 되어 전시회를 위해 한국에 잠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알아보고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승민은 딸린 식구가 있는 가장이고 보나는 화려한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이 간극이 앞으로 펼쳐질 로맨스의 장애물이자 재미 요소로 작용합니다. 6. 아이 딱 질색이야. 노키즈노 키즈 선언이 불러온 파장. 제외한 두 사람은 마치 첫눈에 반한 것처럼 급속도로 가까워지지만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나가 확고한 노키즈노 키즈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딩크족을 넘어 아이라는 존재 자체를 싫어하고 아이들 또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데이트 도중 아이들을 보며 질색하는 보나의 모습을 본 승민은 차마 자신이 딸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합니다.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작된 승민의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딸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벌이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이 영화의 주된 갈등과 웃음을 유발합니다. 7. 아르헨티나 원작 노키즈 리메이크. 한국적 정서로의 변주. 사실 하트맨은 아르헨티나 인기 영화 노키즈신 HIJOS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원작 자체가 탄탄한 스토리와 기발한 설정으로 호평받았던 만큼 한국판 리메이크 역시 기본적인 재미는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두 영화를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권상우와 문채원이라는 매력적인 배우들의 비주얼과 한국적인 코미디 정서가 더해진 하트맨이 원작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매력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노키즈라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소재를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유쾌하게 풀어내면서도 육아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돌싱의 애환을 현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8. 40대의 로맨스는 다르다. 화끈하고 솔직한 어른들의 연애. 이 영화가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주인공들의 연령대와 연애 속도입니다. 풋풋한 20대의 밀당이나 썸보다는 40대 성인 남녀의 거침없고 솔직한 사랑법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침대 장면으로 이어지는 전개는 어른들의 로맨스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속도감을 보여줍니다. 물론 야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은 전혀 없지만 한국 상업 로맨스 영화치고는 꽤나 적극적인 스킨십과 대담한 애정 표현들이 등장하여 현실감을 더합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대리 설렘을 주는 동시에 중년의 사랑도 충분히 뜨겁고 열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9. 반가운 얼굴 문채원. 스크린을 밝히는 존재감. 무엇보다
이 영화가 반가운 이유는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배우 문채원 때문입니다. 최근 작품 활동이 뜸해 팬들의 아쉬움을 샀던 그녀는 이번 영화에서 여전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도도하고 까칠해 보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솔직한 안보나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권상우와의 찰떡같은 케미스트리를 뽐냅니다. 그녀 특유의 우아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는 영화의 분위기를 한층 화사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그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문채원의 팬이라면 이 영화는 필수로 관람해야 할 선물 같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10. 창고 영화의 우려를 씻어낸 유쾌한 킬링타임 무비 하트맨은 사실 2021년에 촬영을 마친 이른바 창고 영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봉 시기를 잡지 못하고 오랫동안 묵혀있다가 뒤늦게 빛을 보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렇게 개봉이 밀린 영화들은 트렌드에 뒤처지거나 완성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이 있기 마련이고 실제로 흥행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트맨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준수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큰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을 찾는다면 권상우표 코미디와 달달한 로맨스에 푹 빠져 이 시간 동안 즐겁게 웃다 나올 수 있는 영화입니다. 명절 대작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 싶은 관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유쾌한 킬링타임 무비입니다.